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온라인 업무 협업 및 원격 화상회의 관련으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강사 강동초등학교 오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을 주실 강동초등학교 장명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체험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할 건데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보조 강사님과 저가 답변 드리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개인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구글 클래스룸 가입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채팅방에 링크도 남겨놓을 수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하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도 로그아웃해서 한번 직접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파란색으로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계정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이 됩니다.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다음은 프로필 사진이 성함이나 등록된 사진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오늘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지금 링크로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그인 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교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링크 클릭하시면 교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 개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구글 앱이라고 점 9개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 9개 버튼을 누르면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아래쪽에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행아웃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체험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룸을 클릭해 주십시오. 개인 구글 아이디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만드셨거나 아니면 연수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수업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수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빈 공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수업 만들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업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참여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코드를 받아 여기에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뜹니다. 이 수업 코드를 제가 채팅창에 말씀드리거나 수업에 들어오시는 링크를 채팅창에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 창에다가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 저는 교사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업 코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업 코드를 채팅창에 남겨서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초대 링크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 링크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저학년들에게는 이 수업 초대 링크를 직접 드리면 클릭하고 바로 수업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초대 링크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초대 링크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를 지금 사용자 탭을 눌러보면 선생님들이 입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분 정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수업 코드는 스트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 탭에서 여기 파란색 배너에 수업 코드가 나와 있는데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수업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직접 복사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초대 링크를 통해서 부서원들에게 공유하면 같은 수업에서 구글 클래스룸 연수를 함께 하거나 부서별 업무를 온라인 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스트림 탭에서 한번 댓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사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올려도 되고 학생들과 사용할 때는 오늘 출석했습니다. 또는 부서원들과 사용할 때는 오늘 업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인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용자 리스트에 여기에 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용자 리스트에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림에 오셔서 스트림 탭을 눌러서 예, 맞습니다. 그 사용자 탭은 이제 교사에서 이 학생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고
학생으로 참여하신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 탭이 학생 화면이나 부서원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 협업을 하실 거면 요 교사의 선생님 초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메일 주소로 초대하시면 이제 동료와 함께 이 수업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4분 정도 오셨기 때문에 스트림 탭을 눌러서 이제 인사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탭에서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쪽에 한번 글을 남겨보시는 게 지금 스트림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누르면 최모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반갑습니다. 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스트림 탭은 시간의 흐름으로 어떤 그 과제라든지 기한이 곧 돌아오는 과제 같은 것들이 좌측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상 기한을 설정한 과제들은 왼쪽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장 성공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댓글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SNS의 기능이 스트림 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호 선생님도 들어와 주셔서 지금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자신의 뭐 생각이라든지 뭐 공유할 문서,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곳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 탭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림 탭을 이제 충분히 알아봤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협업을 할 수 있는 수업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탭에 넘어오시면 좌측에는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에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만들기 버튼과 수업 내용들이 쫙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구글 캘린더와 수업 드라이브 폴더 같은 게 있습니다. 캘린더와 수업 드라이브 폴더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그 교재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 교재를 한번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링크로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교재에 들어가셔서 이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가 지금 보이고요. 이거를 다운받으시려면 우측에 점 3개 추가 작업을 클릭해서 새 창에서 열기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 아이콘이 생기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정보나 파일을 공유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글 클래스룸이 좋은지 저랑 가장 재미있는 아이디어 및 기획회의 부분으로 가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탭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도 좋고 좌측에 아이디어 및 기획회의 버튼을 클릭하면 한꺼번에 그 주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래쪽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을 클릭하시고 기획회의를 클릭하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아이디어를 모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한 분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익명의 가마오지, 익명의 이프리트라고 나오는데 타일 형태로 만들고 링크를 제대로 추가하면 여기가 성함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메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획회의, 브레인스토밍의 기획회의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펜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그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쁜 그림 하나 그려보시도록 한번 클릭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젠보드라고 하는 사고 도구인데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잘 작동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도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 수정이 안 되는 경우 지금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펜을 이용해서 여기 펜 메뉴가 있습니다. 이 펜 메뉴로 한번 예. 익명의 하마 선생님 아주 잘 그려주셨습니다. 예, 다람쥐 선생님, 이프리트 선생님도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 혹시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줌 채팅창에도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잎 클로버 너무 멋지게 잘 그리셨네요. 하트 좋습니다. 예, 개미핥기님이 들어오셨네요. 별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우기 도구입니다. 이 지우기 도구는 그렸던 것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던 것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예. 아이디어하고는 좀 지금 거리가 먼데 뭔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지우는 거 활동을 지금 안내를 드렸고 다음은 이제 선택 툴인데 선택은 사진이나 그림 등을 또는 스티커 메모를 움직일 때 활용하기 때문에 스티커 메모를 만든 다음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 메모를 통해서 이게 포스트잇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회의를 아이디어 기획회의라고 이렇게 하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스티커 메모를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메모 위치를 이동할 때는 세 번째 선택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 투명인데 텍스트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기획회의 예, 예, 오늘 회의 주제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아이디어 예, 좋습니다. 저도 아이디어 이렇게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예, 공유 보드가 달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다른 보드에서 지금 보드가 지금 2개 정도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세 번째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크기도 확장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젠보드의 장점이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글. 최대 38명에서 39명 정도 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트잇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사고 도구라든지 사고 도구를 바탕으로 해서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아래쪽을 눌러서 프레임바를 펼치면 1번 화면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눈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을 통해서 우측으로 넘어가면 다음 프레임으로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옮겨 다니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와 구글 이미지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젠보드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젠보드는 전자칠판으로 구글이 야심차게 만든 전자칠판입니다. 이렇게 젠보드라는 전자칠판인데 온라인에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협업에도 큰 도움이 되어서 꼭 굳이 전자칠판을 사지 않고도 잘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되어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제가 젠보드를 활용하면서 가장 강력했던 점은 이 뒤에 사고 도구를 깔아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림으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고 도구를 선택해 가지고 바탕에 두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앞뒤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되어서 우측에 순서에 보시면 맨 뒤로 보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도구라면 이렇게 맨 뒤에 이 사고 도구를 깔아놓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참가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별도의 링크 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공유를 하시려면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메시지나 아니면 SNS에 붙여넣기 하여서 활용하시면 휴대폰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사용자에게 편리한데 원드라이브에서도 링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동은 되지 않지만 그 젠보드 링크를 활용하시면 원드라이브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좋고 혹시 이렇게 기획해야 한 것을 저장하고 싶다면 이 점점점을 눌러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편리합니다. PDF로 다운로드하면 오늘 붙였던 아이디어 공유하는 것들이 좌측 하단에 기획회의로 PDF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젠보드를 공유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글의 문서라든지 스프레드시트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에서 모두 그 뷰어나 편집자로 공유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뷰어로 되어 있고 선생님한테는 편집자로 되어 있는데 학생도 편집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이메일을 입력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사용자도 공유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링크 보기 방법입니다. 이 링크가 있으면 편집이 가능하도록 공유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클릭한 다음 뷰어와 편집자 중에 편집자를 선택하시면 이 링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 젠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 복사하지 않으시고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 주소창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SMS나 줌이나 화상도구를 통해서 보내시면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젠보드 설명을 이 기획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 탭을 끄면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학교에서 교육에서 아이디어 생성 토의 토론 예시가 있는데 이것에 한번 접속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서 아이디어 생성 토의 토론 예시를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 아까 전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젠보드는 배경에서 뭔가 선택해서 배경을 달리한 젠보드입니다. 자, 모두 같이 다음 프레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사진이나 젠보드의 의견을 자유롭게 붙이는 모습을 지금 나타냈고, 여기 썸접 그림도 누가 한번 그려보셨네요. 이제 다음 프레임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젠보드에서 사고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1차 원인과 2차 원인, 3차 원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활동입니다. 마인드맵이라든지 창문 열기, 이런 기본판은 사진 파일로 저장해서 요 그림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가져와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그런 사진들을 미리 올려놓고 선택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확장자는 JPG나 PNG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장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순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순서 때문에, 예, 맞습니다. PDF도 가능하면 좋은데 PDF는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가능한지 한번 지금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PDF는 교재 같은 것은 불러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 같은 경우에는 PNG나 JPG로 한 장을 저장한 다음 가져오시고 활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 때 드셨던 음식 같은 거를 한번 붙여주시면 그 중에 뭐가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흔들 도시락을 이렇게 저장해서 흔들 도시락은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먹는다면 실현 가능성도 높고 파급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정도, 파급 효과 중정도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짜장면 같은 경우 국수, 짜장면 같은 경우 이제 파급 효과도 크고 근데 실현 가능성이 이제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돼지국밥, 떡볶이 좋습니다. 분식 라이프 좋습니다. 이렇게 비빔밥, 와, 그 파급 효과도 크고 실현 가능성은 가운데 정도다. 재료가 많이 들어서 파스타, 돈가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토의 토론을 직접 하면서 쌍방향으로 얘기하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급 효과도 크다. 그래서 떡볶이와 돈가스 정도를 주문하는 게 어떻겠냐. 저녁 메뉴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의 토론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브런치는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파급 효과도 좋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 그리드라는 사고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부서원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 그리드 툴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정된 것은 좀 다른 색깔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 어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의 퇴근 시간 앞당기기. 이렇게 부서의 퇴근 시간 앞당기기라는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이제 부서의 여기 생선 머리 쪽에 위치시킵니다. 생선 머리 쪽에 위치시키고, 그렇다면 이 부서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는지 그 근본 원인들을 한번 지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서의 퇴근 시간이 어려운 것은 과중한 업무가 많다. 업무 과다. 자, 업무 과다라고 제가 하나 붙여봤어요. 상사의 눈치. 좋습니다. 예, 저도 또 한번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민원. 예, 민원이 있다. 자, 그래서 어골도를 하실 때는 위쪽 부분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붙이고 아래쪽은 형이하학적인 것을 붙이는 거예요. 약간 구체적인 것들은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좀 시스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상급 부서와 협업 이런 것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위쪽에 배치를 시킵니다. 예,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인 거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들이나 형이 상향적인 것들은 위쪽에 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토의 토론을 통해서 부서의 퇴근 시간 앞당기는 것과 좀 최대한 관련이 있는 것들은 가까이 부착을 하는 겁니다. 도의하다가 상급 부서와의 협업이 퇴근 시간 앞당기는데 제일 근본 원인이다. 그럼 이쪽에 가깝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위치를 시키고 민원 때문에 제일 그러는 경우가 많다 하면 이렇게 가깝게 위치시킵니다. 자, 이렇게 토의 토론을 해서 이것의 해결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요거의 하위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붙여나가면서 생각을 해서 부서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별평점 같은 거, 우리 부서 별평점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작품을 놓았다면 그 작품이 주제가 별이 몇 점이냐, 별평점이
좀 두꺼운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4개다. 내용이 충실한가? 2개.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하나. 아이디어가 풍부한가? 4개. 발표가 자연스럽고 내용이 잘 전달되는가 해서 합계 점수를 내는 겁니다. 15점 이렇게 쉽게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이 정도도나 아니면 장난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부서에서 장난을 치실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젠보드에서는 통제하기 어렵고 구글 문서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통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보드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수정하는 것. 예, 맞습니다. 의견과 함께 본인의 이름을 남기면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노동주 이런저런 아이디어 이렇게 남기면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젠보드라는 것을 실명으로 하는 것은 네티켓 교육 진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익명으로 지금 뜨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링크를 추가를 잘하면 이제 성함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미 만들어진 링크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으로 뜨는데 직접 링크를 잘 만들어서 파일 형태로 되면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자, 젠보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보드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에서 자료를 클릭하시고 지금 학생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직접 만드실 때 아이디어 젠보드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는데 이 추가해서 링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아까 전에 제가 줌 채팅창에 붙여 넣었던 그 젠보드 링크를 부착하면 링크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타일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일 형태로 만들어지면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에 있는 이름이 표시되면서 직접 보시면서 아이디어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누가 어떤 장난을 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림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예약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눌러서 9월 23일 오후 3시로 15시 24일로 해서 오전 8시 예약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오전 8시로 일정이 예약돼서 회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약을 해 놓아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구성원들한테 알리면 업무 부담을 느끼거나 약간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면 편안하게 내일 바로 까먹지 않고 바로 그 해당 시간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설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만들기에
부서별 설문조사 한번 들어가셔서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회의는 언제 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침 기타를 누르시면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가? 뭐 중간 정도다. 우리 부서의 평균 퇴근 시간은 언제인가? 오후 5시 뭐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적으셔도 되고 진짜 퇴근 시간 밤 10시 이렇게. 우리 부서가 즐겨 먹는 점심 메뉴 국밥으로 입력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부서가 변화된 모습. 재택 근무가 늘었다. 업무량이 폭증했다. 뭐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글 설문을 직접 만드셨으면 이 설문에 응답한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든 사람의 우측 하단에 연필 모양이 버튼이 생기는데 이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설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응답에 13분이 응답해 주셨는데 요게 질문 탭과 응답 탭이 있는데 질문 탭에서는 설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만드실 수 있고 응답 탭에서는 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응답 탭을 클릭하시면 13분이 해주셨고 회의를 언제 하는 게 선호하는가 하면 아침이 8분, 점심이 2분, 일과 이후 1분,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량의 정도는 조금 높은 것을 많이 표시하셨습니다. 6분이 조금 높다, 아주 높다가 3분. 예. 평균 퇴근 시간 오후 9시에 3분이 응답해 주셨고 오후 10시에 2분, 저를 포함한 1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 6시 30분에도 1분이 계시네요. 예, 이렇게 시간으로 답변한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즐겨 먹는 점심 메뉴는 한식. 먹을 시간 없음 1분. 충격적입니다. 상수도 뭐 이렇게 비빔밥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부서가 변화된 모습을 간단하게 쓰시오. 이런 것들은 뭐 비대면 회의 증가, 온라인으로 많이 회식이 줄었다. 회의가 힘들다. 화상회의가 많다. 뭐 근무 방식이 변화했다. 재택근무가 늘었다. 이거는 제가 한 거고 간단하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설문지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탭을 자신 있게 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설문지 만드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업을 만드셨으면 만드실 수 있는데 지금은 보시고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질문과 퀴즈 과제로 2가지로 설문을 할 수 있는데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여해 주신 그 선생님들께 구글 클래스룸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쉽다, 어렵다. 이거를 한번 답변을 받고 싶네요. 자, 해서 질문하기를 누르면 맨 위쪽에 구글 클래스룸이 어려운가요가 뜹니다.
여기서 쉽다 어렵다 한번 클릭해서 지금까지 젠보드랑 설문을 하신 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연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예, 쉽다 3분, 어렵다 1분.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보기를 하면 이제 장명호 선생님이 이렇게는 쉽다 이렇게 표시해 주고 어렵다는 용채 선생님 이렇게 한눈에 누가 어떻게 표시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 선호도 또는 조사할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어렵게 하시는 방법은 만들기에서 퀴즈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저랑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과제를 눌러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구글 설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설문 안내는 꼭 참여해 주세요로 해서 이 블랭크 퀴즈를 클릭해서 설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서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하실 경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연습 이렇게 아래쪽에 1번 1 우리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엔터 치면 두 번째 옵션이 되거나 옵션 추가를 버튼을 눌러도 옵션이 추가됩니다. 열심히 한다. 보통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전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남기고 답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답안을 해서 점수를 채점할 수도 있는데 이 답안은 조금 이따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꼭 응답해야 한다면 필수의 라디오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됐으면 이 질문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콘을 보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를 누르면 똑같은 문항이 하나 더 복사되어서 2번을 빨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협업, 유머러스, 즐거움, 가족 분위기. 요거는 이제 가족 분위기다 하면 요 기타 추가를 눌러서 누가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이 설문하는 사람이 기타를 선택했을 때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기타를 선택하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도 필수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질문을 추가하려면 우측에 플러스 버튼인 질문 추가를 눌러서 다양한 그 설문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답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답형을 클릭하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단답형 문항을 남겨서 이름 정도 남기는 그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직선 단계, 설문을 하실 때 이 직선 단계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선 단계를 통해서 5단계 척도로 대답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리고 5는 매우 그렇다. 1번과 5번은 이제 나중에 통계 처리를 할 때 숫자가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하실 때는 5번에 매우 그렇다를 하시고, 숫자 낮은 것으로 역으로 계산하실 거면 매우 그렇다를 1번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필수 설문으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설문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쪽에 보시면 드라이브의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 안 하셔도 지금까지 작성한 것은 모두 자동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할 거면 그냥 그 보내기나 그냥 탭을 꺼도 되는데, 링크로 공유하실 거면 우측 상단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이메일로 설문을 공유하거나 두 번째 탭을 클릭해서 링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링크 URL 단축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짧게 주소가 바뀌어서 이것을 복사해서 줌의 채팅창이나 아니면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구글 설문지도 아주 쉽고 간단한데 몇 번만 클릭해 보시면 아주 강력한 온라인 설문지를 무료로 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제가 보았을 때 동영상과 사진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구글 설문에 첨부해가지고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설문을 수정하려면 아까 전에 연필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문항에 이렇게 사진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설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미지 추가나 동영상 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섹션을 나누어 가지고 2번을 응답한 사람은 다음 섹션으로 가라, 3번을 응답한 사람은 설문을 종료하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설문 만들기 두 번째 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즐겁게 구글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글 문서에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는 버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활동 및 산출물 주제로 오셔서 부서별 협업, 문서 작성 구글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 들어와 주셨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문서를 같이 함께 작성해 봅시다. 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소속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과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 망고가 요즘에 또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성이 되는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 예, 작성이 되네요. 한번, 예, 키위 적어주셨고, 복숭아, 예, 사과, 좀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걸 적어야겠네요, 제가. 용과, 예, 과일만 생각하니까 좀 제한됩니다. 음식이면 다 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함께 작업이 가능한데, 좀 써주셨으면 이제 파일에서 버전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버전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문서를 생성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동주는 초록색을 지금 작성한 겁니다. 근데 키위 복숭아는 어떤 분이 작성해 주셨는데 원래 실명이 뜨게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게 되면 지금 익명 사용자로 뜨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함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정 횟수 12번이다. 누가 무엇을 지웠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버전 기록 기능이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문서는 한글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삽입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웹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웹 검색을 해서 사과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미니 사과를 삽입 버튼을 눌러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미니 사과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요. 자, 이미지 하나씩 가지고 오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이미지에 웹 검색을 눌러서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복숭아 가져와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동영상도 삽입이 가능한데 링크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붙여서 적용하면 링크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도구에서 편리한 회의 때 편리한 인공지능 음성 입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음성 입력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나 다른 것을 잘 못해서 한국어로 음성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위치하고 말하려면 클릭하세요를 클릭하고 구글 크롬 창에서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는지 차단하는지 선택하라고 팝업 창이 뜹니다. 허용을 클릭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초등학교 오동주입니다. 예, 약간 오타가 났는데 이 정도면 회의할 때 받아쓰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구글 문서에 맡기고 부서의 업무에 논의하는 데 집중하여서 즐거운 회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를 잘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부서에서 회의할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하면 물론 오타가 좀 나긴 했는데 이런 것만 수정해 주면 쉽게 회의할 때 큰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작성된 글자 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구에
단어 수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수나 단어 수, 글자 수, 그 다음에 공백제의 글자 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중 단어 수도 표시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단어 수가 확인이 됩니다. 체크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아래쪽에 293자가 지금 써여 있고 81 단어다 이렇게 보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83단어로 늘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문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즐거운 구글 클래스룸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부서에서 업무할 때 가장 효율이 높을 거라 생각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엑셀 작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탭에서 스프레드시트 온라인 작업을 클릭해 주셔서 태풍 전후의 구름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줌에서도 채팅창에 주소를 공유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엑셀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태풍 전후를 이제 수치를 바꾸면 바로 차트가 변경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온라인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모듬 거에 이제 제가 삽입해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모듬 차트입니다. 자,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면 이모듬에 입력하시면 바로 작업이 되어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모듬에 한번 데이터를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이모듬에 이렇게.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서 뭔가 자료를 공유하거나 하실 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작업한 것을 가지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차트 모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선 차트라든지 가로 형태도 가능하고 엑셀처럼 강력한 기능은 아니지만 쉽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대로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하는 이 정도의 성능이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 사모듬 차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구름 정도 한번 입력해 보시면 차트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 차트는 온라인상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예, 온라인상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 게시를 통해서 링크로 게시할 수도 있고 삽입으로도 게시할 수 있는데 링크 게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되면 차트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삽입해서 아이프레임으로도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여기에 설문을 통해 구글 설문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차트로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미래교육원에 있는 부서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로 실시간으로 차트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됩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해보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는 엑셀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협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툴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태풍 전후 구름량은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체험을 마치고 좀 더 재밌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 탭을 과감하게 끄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험 기록하기인데 이 주소도 제가 줌 채팅창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창에는 구글 설문지 접속이 차단되어 있군요. 문서 설문지 스프레드시트는 연결이 안 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차트 게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연동시켜서 설문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서 다음에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제가 과학 수업 때 한 건데 모둠별로 이제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2모둠에서 한번 좀 입력해 주시면 2모둠, 3모둠, 4모둠에서 뭐 탐구 전에 심박수가 10이었는데 탐구 후에 뭐 50. 너무 빨리 뛰네요. 하면 자동으로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 전에 호흡이 14회였는데 탐구 후에 30회다. 이렇게 이 모든 그래프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모둠은 어떤 운동을 했냐면 푸시업, 그다음에 스쿼트, 탁구. 미래교육원에 말씀드려서 구글 설문이나 구글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공문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절차가 학교에는 안내가 되었는데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말씀드려서 접속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한눈에도 볼 수 있고 오늘 뭐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저는 이 TV 화면에 이 4개의 화면 그래프를 동시에 보니까 1, 2, 3, 4 모둠이 함께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에 좀 투자를 하지 않고 요 자료 해석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왜 우리 부서가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 부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뭔가 성과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공유해야 될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협업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틀을 만들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좋은 템플릿들이 많아서 다음번에는 그 간트 차트 템플릿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려 합니다. 자, 충분히 인체 탐구 결과 한번 즐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 구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바로 끄시면 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끄고, 다음은 이제 부서별 업무 추진표입니다. 보통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줌 채팅창에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부서가 동시에 와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도 많죠. 교육청에 여러 과가 같이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세부 구상들을 이렇게 1번 부서가 1번에 작성, 2번 부서가 2번에 작성, 3번 부서가 3번 작성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정보를 공유할 때 이런 간트 차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셀의 색깔을 위쪽에 채우기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나 3주 아무 때나 가셔서 채우기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통일되게 파란색 색깔로 입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세 부서가 함께 공유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간트 차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학교나 부서에서 공유하면은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또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 협업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겐트 차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자료 작성, 부서 발표 자료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발표 자료 작성 프레젠테이션도 지금 제가 줌 채팅창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글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협업 강조 이렇게 해서 페이지에 미래부 작성자 오동주 이렇게 자기 이름을 표시하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성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오수환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삽입해서 이번에는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부의 성과를 하나 유튜브에서 검색해 가지고 맛집을 한번 검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집에서 선택하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실행되면 자동 재생할 수 있도록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발표 중 자동 재생을 체크박스 체크하면 이 슬라이드로 넘어왔을 때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뭔가 불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럼 시작 시간을 조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초 뒤로부터 재생을 하고 싶다 하면 30초 뒤에 사람이 나온 장면부터 바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시작이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사진과 동영상이 지금 첨부되어 있고 동영상은 재생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었고 다음번에는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미 테이블은 꽉 차 있었고 대기 인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딱 줄 서자마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 서러 와요. 대기하고 있을 때 미리 주문하는 형식이라 메뉴를 미리 골랐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도 광고 없이 여기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가져온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성과를 영상으로 잘 촬영해서 유튜브에 탑재하고 그 유튜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공유하면 USB라든지 뭐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몸만 가서 구글 로그인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실행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표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이 정도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자동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끄고 이제 위쪽에 가서 캘린더와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캘린더는 화상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쌍방향 회의를 잡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입니다. 자, 캘린더에 가서 화상 회의를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지금 표시가 될 겁니다. 좌측에. 처음 만드신 분은 수업 하나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 화상 수업만 표시해라 하면 이 표시만 되어서 일정이 안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표시를 하게 되면 내 캘린더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를 잡아야 되니까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회의를 잡는다면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노란색이라면 제 캘린더 이벤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면 원격 화상회의 역량 강화 지금 클래스룸 거만 선택하시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캘린더에 3시에서 4시 지금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쌍방향 기획회의 이렇게 만들어서 구글 미트 화상회의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가 만들어지고 최대 참여자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참석자를 일일이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주소록에 있는 그 이메일, 구글 메일 주소로 초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쌍방향 회의만 만들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구글 미트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회의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이 회의를 스트림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수업의 스트림 탭에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해 보세요에 기획회의에서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미트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줌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줌에서 카메라를 닫고 다시 카메라 켜기를 누르면 이렇게 구글 미트에서도 화상회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명까지 가능하고 그 구글 클래스룸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는 스트림에서 일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글 미트에서도 발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캘린더에서 일정을 잡기가 편하고 개인 일정이라든지 부서 간 업무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서별 공동 캘린더도 만들 수 있어서 사용자를 추가해 가지고 캘린더를 함께 보면서 업무 추진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시면 구글 드라이브가 뜨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만든 구글 문서라든지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등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클래스룸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젠보드 만들어서 공유 링크 만들어서 SNS로 보낼 수도 있고 설문지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한 곳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이 드라이브에 보시면 클래스룸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만든 클래스룸의 안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폴더별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화상 오늘 했던 파일들도 교재를 비롯해서 함께 체험한 파일까지 모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별로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면 이런 파일 관리가 아주 편리하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내에서 PDF,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사진 및 이미지, 동영상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PDF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만 잘 활용해도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젠보드, 강력한 젠보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미트를 구글 캘린더에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이용해 보시면 별거 아니다 생각되실 겁니다. 연수 이수 링크가 줌 채팅창에 나가고 있으니 이수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